31차 선물 환거래. 여기부터 선불카드, 선물 전자지급수단, 선행종합지수, 성장기여도, 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월드뱅크, 소득 5분배 분위배율, 자, 소득 교육 조건, 소득 교육 조건 지수, 소득 주도 성장까지 총 10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선물 환거래. 저번 시간에는 그 선물 거래까지 했었는데, 선물 환거래는 이제 달러, 아니면 외화, 이거랑 좀 관련이 있겠네요. 이 계약일로부터 이제 통상 이 영업일 경과 후에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물 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물 환거래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결제하게 되니까 선물한 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행된다는 점에서 현물 환거래와 이제 구별된다. 이 선물 환거래는 주로 이제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선물 환거래는 이제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제 선물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익, 그다음 투기적 목적 등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선물한 매입이나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아웃라이트 포워드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스왑 거래의 일부분으로서 현물 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스왑 포워드 거래로 이제 구분되고, 아웃라이트 포워드 거래는 다시 만기 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한 거래와 만기 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익만을 정산하는 차익결제 선물한 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연가금속은 차익결제 선물한 거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형 카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용 고객이 이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 발행자로부터 이제 구입해서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 카드. 그리고 이제 사용 범위에 따라서 법령 선불형이나 단일 목적 선물형 카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법령 선불형 카드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 목적 선불형 카드는 일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단일은 이제 일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선물형은 이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랑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선불형 카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신용카드사들은 이제 사용한다가 미리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이제 기명 선불카드, 무기명 선불카드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랑 이제 네트워크형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는 주로 교통 부분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네트워크는 이제 사이버 쇼핑몰 등의 대금 결제를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는 이 지급수단, 직불카드, 전자화폐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종합지수. 자,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경기종합지수는 이제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이제 세 개가 이제 작성되고 있는데,
그리고 산업조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재고 순환지표, 기계류, 내수출 하지수,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수출입, 물가 비율,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구인구직, 건설주 수액, 소비자 기대주식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가공하고, 그러니까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가공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가공, 만든 지수를 향후 경기 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관 검색어는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 기여도. 성장 기여도는 특정 경제 부분이 전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보여주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 산식에서 산출이 됩니다. 특정 경제 부분이 전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보여주는 지표가, 자, 이게 성장 기여도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기여율이 있고, 솔직히 이거 수식은 너무 복잡해서 일단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기여율 자체가 합계 이제 증감에 대해서 그 구성 항목이 전체를 증가시키는데 이제 얼마나 공헌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까 구성 항목이 전체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각 항목의 변화 크기를 전체 증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고, 이 부분별 이 성장 기여율의 합은 100이 되고, 부분별 이 성장 기여도 합은 전체 성장률과 같게 되는데, 성장 기여율과 성장 기여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여러 구성 항목으로 이루어진 통계 증감을 분석하는 데 이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총생산, 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물가 상승에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이 연쇄가중법,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GDP 경우에는 가법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와 이제 다르게 성장 기여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인간 검색어는 국내 총생산 GDP 연쇄 가중법이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오늘 31차 마지막. 저명한 뭐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체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한다. 이 본부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매년 1, 2월에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립니다. 1971년 이제 클라우드 슈바브 교수에 의해서 창설돼서 비영리재단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유럽의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유럽 경영 포럼으로 출발했지만 1973년부터 참석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한 데 있어서 1974년에는 정치 지도자를 처음으로 초청을 했다. 1976년에 회원 기준을 세계 1000개 선도 기업으로 하는 회원 제도로 도입했고, 1987년에는 명칭을 세계경제포럼, 자, 1987년 명칭을 세계경제포럼 WEF로 이제 변경을 했다. 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그런 약자인데, WEF는 초청 내 인사들에게만 참석을 하고, 초청받지 않는 참석자는 적시한 참석비를 내야 하는 등 이제 배타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연차 총회 외에 이제 뭐 지역별,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에서 지역별 회의가 개최된 바 있고요. WEF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로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글로벌 성격 보고서, 글로벌 인적 자본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1-2차 세계무역기구 WTO부터 이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